우리 오늘 볼 부분은 챕터 15 일치 화법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볼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일치입니다. 수의 일치. 수의 일치라는 게 여러분 많이 알지만 주어와 그리고 동사가 항상 수에 있어서 일치하는 겁니다. 단수로서 또는 복수로서 항상 이렇게 일치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주어가 뭔지만 알면 동사는 쉽죠. 하지만 또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단수 취급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 책에는 뭐 every로 시작하거나 또는 뭐 each로 시작하거나 사실 하나가 더 들어가죠. every나 each나 또는 either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영어에 사용되고, 자, 일단 요거는 세 개는 딱 따로 모을게요. 이렇게 요것들은 뒤에 단수 명사를 바로 붙여 쓰죠. 단수 명사 함께 every student지 every student 하지 않죠? 자, 어찌됐든 얘네들 문장이 주어로 사용되면 그것과 함께 사용되는 동사는 또 반드시 변함없이 단수 동사를 씁니다.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이삼형제라는 말을 자주 쓰고 either나 every나 each, 그 다음에 either의 반대말은 뭐가 있어요? neither 있죠. neither. 이것들이 문장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동사는 반드시 단수 동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뭐뭐 thing으로 끝나거나 뭐 someone, something 또는 somebody 등등등 이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thing으로 끝나는 단어, 뭐뭐 one나 또는 body로 끝나는 단어도 역시 단수 취급을 합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삼형제 내용 하나와 그 다음에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와 같은 전부 단수 취급하는 someone, something, somebody 단수 취급합니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제 수의 일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 자, 우리 고등과 어법 기본과 할 때 했던 여기 있는데 a number of라는 단어 있죠. a number of. 아이고, 색깔 안 보여버리네. 자, a number of라는 것과 the number of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보통 이 a number of를 보고 이거를 a로 보고 단수로 봐버리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왜? 영어에서 a number of는 같은 단어 뜻이 뭐가 있다? many가 있습니다. many. 셀 수 있는 아주 많은 걸 나타낼 때 쓰죠. 그래서 어가 들어가 있지만 a number of는 뜻이 많은 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을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고 그것과 함께 제일 많이 다루는 게 the number of죠.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수라는 거는 하나입니다. 뭐 입안에 4명이 있습니다. 그럼 4라는 수를 의미하는 거지 그 사람에 각각에 해당되는 걸 써서 뭐 복수 이렇게 쓰지 않아요. 수는. 그래서 the number of로 시작하면 항상 얘는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우리가 a number of와 the number of를 항상 이렇게 한 벌로 해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뒤쪽에 이게 뭐냐면 all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또는 most는 뭡니까? 대부분이죠. half 절반, some 일부, the rest 뜻 휴식을 해버리면 영혼이 쉬세요? 그거 아니 나머지죠. 나머지. 그 다음에 분수를 쓰는 경우, 분수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뭐 two thirds 이런 형태가 분수죠. 이거는 뭐 3분의 2에 해당되는 또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거. 누가 물어보면 이것들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물어보면 뭐 어떤 사람 단수요 복수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걸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얘네만 가지고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of를 쓰는 경우는 무엇의 부분을 나타냅니다. 무엇의 부분을 나타내는 이러한 단어들 지금 이 굳이 따지시면은 이 all부터 이 of 앞에까지 얘네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는 방법은 이 뒤에 들어가는 바로 이 명사가 단수 명사가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동사는 얘와 수의 일치를 시켜서 항상 단수 동사를 씁니다. 반면에
이 of 뒤에 들어간 명사가 복수명사. 여기 사용되면은 당연히 뒤에 들어간 동사도 복수동사가 되겠죠. 이거는 철칙이에요. 자, 이 지금 두 가지 거. 우리가 이 단어는요, 그냥 그 단편적인 문법적 지식만 알아도 바로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뭐 전체를 다 아웃라인을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자,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일단 좀 적을 시간 드릴까요? 잠깐 적으셔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조금 설명을 뒤에서 좀 볼게요. 아까 말했던 a number of라는 단어를 쓰면 무조건 뭐다? 이거는 man이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동사는 a와 같은 복수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죠? the number of은 정반대니까 당연한 거고 is가 되는 건. 자, 그리고 그것보다 이게 중요하죠. 아까 all of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체. 그럼 언뜻 들으면 all이니까 여러 개네, 많네. 복수로 생각하죠. 여기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게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the information입니다. 셀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우리가 별로 관계없어요. s가 있냐 없냐요. s가 있냐 없냐. 셀 수 있다 없다를 해버리면 안 돼요. 보다시피 이거는 지금 단수 취급하죠. 그럼 단수 명사의 전부기 때문에 여전히 뭐가 됩니까? 단수를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 사과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오류를 하지 말아 하냐면 이때는 애플은 셀 수가 있습니다를 해버리면 망해요. 셀 수 있고 없고 아니라 여기에는 애플은 지금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쓰이는 하나의 사과라는 의미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것의 일부는 여전히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some of the apples처럼 복수형 apples가 나오면 그 뒤에 들어간 동사는 are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고. 자, 뭐 학과, 학문명, 병명, 국가명 전부 s로 끝나도 단수 취급은 당연하죠. 자, 이게 statistics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통계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뭐죠? 갑자기 병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뭐라고? 병이 메르스? 아니요. 나 갑자기 선생님 지금 생각 안 나버리네. 이 지금 단어, 이 지금 병이 생각 안 나버리네. 자, 그다음 세 번째 필리핀이라는 거죠. 필리핀에 왜 S가 들어간지 아세요? 그러죠. 몇 개? 뭐 3,000개인가? 누가 진짜 잘 모릅니다. 필리핀 별로 안 좋아해요. 필리핀 지금 바나나밖에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수없이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이런 나라 또 United States of America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S로 끝나더라도 이건 단일한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과나 어떤 학문 또는 병이나 국가 같은 것들은 설령 S나 ES가 들어가 있는 형태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수학이라는 게 하나의 과목이잖아요. 그걸 S로 해버리면 안 되죠. 아니 뭐 복수 해버리면. 그 다음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었어요. 시간이나 거리나 금액. 사실은 이건 우리가 셀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기 위해서 뭘 이용합니까 우리가? 단위를 이용하죠. 단위. 그럼 단위란 거를 셀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복수명사를 쓰나? 단수명사를 쓰나? 자, 뒤에 볼까요? 어떨 때는요, 단수로 취급하고, 어떨 때는 복수로 취급합니다. 그 이유를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책은 지금 전부 다 하나로 나와 있어요. 자, 3days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3일은. 그럼 얘가 주어인데, 이 뒤에 동사를 지금 뭘 썼죠? 단수인 is를 썼죠. 3days라고 분명히 s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런가? 이유는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시간을 우리가 일일이 셀 수가 뭐 이렇게 세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위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일이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분화해갖고 1일, 2일, 3일차로 우리가 세분화해서 문장을 쓴다면 이건 복수 취급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덩어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됩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저기 채연이 같이
확실하게 구별을 하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머릿속에는 복수 취급이 되어 있지만 셀 수 없는 명사, 단위를 세는 이런 경우 대부분 단수 취급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0달러도 마찬가지예요. 200달러라는 건 돈의 이 달러의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금액입니다. 금액, 액수의 액이라는 자체가 이때는 셀 수 있는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역시 단수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사용되어 있고, 자, 그런데 뒤에 부분 보세요. 접속사로 연결된 주어. 보니까 is. 여기는 또 are. 여기는 is. 여기는 am이네. 뭐야? 접속사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건데 1번은요. 스파게티와 미트볼인데 왜 이게 단수가 됩니까? 스파게티하고 미트볼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밥과 국, 밥과 김치? 어떻게 보면 항상 같이 먹는 거. 빵과 뭐 치즈라든가 빵과 버터라든가. 나는 빵 따로 먹어요. 버터 따로 안 먹어요, 버터 잘. 나 같은 경우 이러지만 이걸 주식으로 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이 먹는 겁니다, 항상. 스파게티와 미트볼. 나한테는 낯설어요. 스파게티는 스파게티고 미트볼 미트볼인데 아마 이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음식이에요. 항상 같이 먹는. 밥과 반찬처럼. 그럼 이건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밥과 반찬이 하나예요? 따로 먹는 건데 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거 우리도 미트볼 따로 먹지만 이게 원래 그 먹는 문화권에서는 하나의 음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애매하겠죠? 행해로 나와버리면.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both A and B. A와 B 둘 다라는 거 항상 복수 취급하죠. 반면에 우리 나왔네요. either, 이삼형제. either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동사는 단수 동사를 씁니다. 자, 왜? 너 또는 그.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요, 이거 맞습니다. 그냥 여기 끝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좀 다르죠. 세 번째 거 not only but also. 우리가 너무도 많이 봤던 Sam, A, I, B. 그럼 우리가 A와 B 둘 다라는 의미로 언뜻 들었을 때는 항상 복수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항상 동사는 무엇에 일치시킨다? B에 일치시킵니다. 그죠? 사실 여기 either A or B도 마찬가지예요. A 또는 B인데요. 이때도 사실 B에다 일치를 시킵니다. B에다가. 그런데 either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문장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 이 지금 상관 접속사, 예를 들면은 3번과 4번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우리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상관 접속사를. 자, 그리고 그 뒤로 가서 자, 동사 is. 아야, 오케이. 첫 번째는 주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 제일 바보 같은 경우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만 딱 보고 rules 복수형이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뭡니까? 바로 respecting입니다. 존중하다라는 동사의 ing 동명사죠. 설령 이 자리에 to respect를 쓰셔도 똑같은 뜻이 되겠죠. 왜요? 이거는 규칙들이라는 여러 개들을, 물론 여러 개들이지만 그거를 지키거나 존중한다는 건 하나의 행동으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어가 뭡니까 했더니 what he said입니다. 선생님 이거 요거네요. 요거. 그죠? 자, 이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라? the thing that으로 바꿔라. 그럼 뒤에 우리가 he said가 있었다고 칩시다. 뒤에는 자, 이 that을 기준으로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that부터 said까지가 앞에 있는 the thing을 꾸며줘요.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엄밀히 따지면
더 띵이 주어고 is가 동사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하지 않고 그냥 관계대명사 what이 문장의 맨 앞에 쓰였다. 그러면 그게 주어 자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동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말했던 것은 definitely, 명확히도 true, 사실이다 라는 이런 말을 쓸 때 왜 여기 is를 쓰느냐, 관계대명사 what이 문장의 문두의 주어 자리에 사용될 때는 단수 취급한다 라고 이것도 일종의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달라요. 왜 조금 다르냐, 좀 지울게요. 일단 여기까지 적으실래요? 적을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마지막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마지막 게 중요하다? 그냥 마지막 게 제일 많이 흔히 나오는 내용이죠. 왜냐면 주어와 동사의 일치를 시키는데 보다시피 동사가 are예요. 그죠? 주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어 자리가 굉장히 긴 경우에는 주어는 맨 처음 등장하는 명사란 얘기를 내가 굉장히 많이 하죠. 바로 여기도 제일 처음 등장하는 명사는 the applicant입니다. 주어, 명사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뒤에가 이게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알 수 없는 대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we had 다음에 뭘 갖고 있는지 이 have라는 동사 뒤에 목적 없어요. 불완전한 문장. 그러면 이렇게 가로를 쳐서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applicant를 뭐 해주는, 수식해주는 관계사절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선생님 가로쳐버린 바로 이 관계사절은 문장의 구조에는 별 영향을 못 끼칩니다. 없는 것 취급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 applicant라는 명사, applicant는 우리가 신청자라는 뜻입니다. 신청한 사람들. 근데 여기 s가 들어있는 복수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제 3번과 같은 문제들이 시험에 많이들 등장합니다. 어법 시험 볼 때.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옆으로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시제 일치까지는 할게요. 왜냐면 뒤에 화법이 이게 보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설명할 게 많아요. 이게 이건 나중에 다시 내가 복사해가지고 참 느낌 별로네. 자, 그 다음에 시제 일치를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제 일치. 우리가 당근 주어 동사 수의 시제 일치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고. 자, 시제 일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주절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절. 이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대시라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절을 대시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리고 이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I라는 주어와 생각하다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that 이하의 내용이 바로 이 목적어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that 이하의 문장 우리가 I think라는 원래 문장의 한 부분으로 종속된다라 그래서 종속절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종속절은 그 문장에 그 자체가 하나의 단독된 문장이 아니고 다른 문장의 부분으로 포함이 되는 이러한 문장들은 전부 다 종속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종속절에 들어있는 문장의 이 시제, 바로 여기 부분이죠. 이것과 여기 문장에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 다시 말해서 여기를 말합니다. 지금 자, 주절의 경우와 현재인 경우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주어 뒤에 시제가 만약에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종속절에 들어가는 동사, 바로 여기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현재를 쓰셔도 되고 미래를 쓰셔도 되고 과거를 쓰셔도 되고 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타내는 현재 완료를 써도 되고 원하는 거 다 쓰셔도 됩니다. 주절의 시제가 현재라면. 왜? 현재를 기준으로 뭐든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절의 시제가 이제 과거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가 과거로.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현재가 아니고 여기가 뭐가 된다면, 과거로 바뀐다면 하나씩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미래도
뭐가 되겠습니까? 미래? 미래가 좀 웃기지만 뭐 예를 들면은 will과 같은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는 당연히 would라는 형태로 바뀌어야 될 거고, 현재형은 과거형이 돼야 될 거고, 과거형은 대과거가 돼야겠죠. 시제가 하나씩 내려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종속절에는 같은 과거 시제를 쓰거나 아니면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 바로 대과거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쓸 수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뭘 못 쓴다? 현재나 당연히 미래나 하나 더 있죠. 현재 완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엇과 함께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 같이 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문장도 주절이 think 했는데 이게 무엇으로 바뀌었을 때 thought라는 과거시로 바뀌면 뒤에 들어간 동사도 is에서 was가 되고, 또는 was였다면 대과거인 had been으로 쓰이거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시제일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과거 완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왜 was를 썼대요? had pp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문장에서 대과거라는 거 왜 씁니까? had pp는 had pp 왜 씁니까? 쓰는 이유 아시는 분? 그 사건들, 일어난 사건들의 정확한 앞, 뒤, 그 시간의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밥을 먹은 것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양치를 한 것과 두 가지의 과거의 사건이 있었으면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문맥상에 선후 관계가 뚜렷한 경우, 만약에 누가 봐도 이것은 그 이후에 했다거나 아니면 접속사 자체가 뭐 애프터가 들어간다는 이런 식의 분명한 시제를 우리가 구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굳이 거기에는 대과거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여기 was가 들어갔습니까? 라는 얘기를 한다면 내용상 나는 생각하기에 에이미는요 그녀의 남자친구랑 뭐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뭐 굳이 있었다는 과거를 쓰지 않고 과거를 써도 내용상 우리가 뭐 굳이 시제를 구별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든 뭐든 다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한시 과거로 바뀌면 현재 완료도 역시 뭘로? 과거 완료를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시제의 일치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쓰이는 거. 다음도 앞에는 현재여서 미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로 바뀌면 우리가 will을 미래형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미래를 나타내긴 하지만 그냥 소위 말하는 조동사예요, 조동사. can이든 뭐 will이든 이 자리에 설명 can이 들어가 있어도 그냥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의 현재형이라면 맞겠죠.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거를 무엇으로 바꾸면 시제가 하나 내려가니까 당연히 이것도 will이 아닌 w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형, can도 c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바꿔 쓰겠죠. 이런 내용들.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 말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다음 거죠. 그런데 시제 일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이거 간만에 들어보는 거네요.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주절의 시제죠. 이게 지금 주절의 시제가 보다시피 과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 쓰이는 이 종속절도 시제 일치에 의해서 과거가 돼야 되는데 헐! 여기는 왜 갑자기 현재형이 쓰이는 거야? 지금 시제 일치가 안 맞죠?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현재니까 과거가 된다거나 또는 대과거가 된다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왜 현재형 쓴 거야? 이거 뭐야? 두 번째 것도 I learn, 나는 배웠다. 여기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런데 빛은 소리보다 더 빨리 여행한다라는 아니 왜 여기는 또 현재형이 쓰인 거야? 이거 뭐야?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 자 내용을 하나씩 보면 이거는 과학적 사실 또는 불변의 진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그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습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영어에서 사용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자, 무조건이야. 무조건 현재 시제를 씁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시제 부분 배울 때 이거를 공부했었는데, 시제 부분 배울 때 우리 뭐 했었냐면 반드시 현재형을 쓰는 경우가 있다. 뭐냐?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담고 있는 사실들은 다 뭘 쓴다? 현재형을 씁니다. 설령 앞에 들어가는 이 동사 시제가 현재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대과가 되더라도, 나는 배울 겁니다. I will learn을 쓰더라도 뒤에 들어가는 동사는 여기는 travels가 됩니다. 여전히 이렇게.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런데 그 아랫부분 봐보실래요? 여기는 왜 believed가 나왔는데 was가 됐을까? 자, 해석해 보시죠. 고대의 사람들은 믿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건 사실 아니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이거는 일종의 뭡니까? 미신? 미신 아니고 뭐지? 잘못된 정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항상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습관이나 과학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와 같은 모든 게 증명이 돼서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사건인 경우는 현재 시제지만, 과거엔 이렇게 믿었지만 지금은 아니란 걸 알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물론 과거에는 사실이라고 믿었었겠지만 그걸 지금 우리가 현재 판단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그냥 낭설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현재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시제 일치의 예외가 되려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쓰여있는 이 부분들처럼 주절의 시제가 현재든 미래든 과거든 뭐 모두 상관없이 무조건 뒤에 현재형을 쓰는 경우는 그 내용 자체가 습관,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그 다음에 과학적인 진리 또는 뭐 불변의 진리, 속담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누군가 하는 직업, 나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럼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죠. 습관이라 해야 되나? 직업 습관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경우는 전부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 이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보는 시각을 바꾸면 또 뭐가 되느냐? 3번 같은 경우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났죠. 그죠? 다시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는 것은 또 그 문장에 설령 주절의 시제가 뭐가 되더라도 과거 시제를 써야 됩니다. 이것은 또 반드시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에 시작됐다. 그들은 말했다. 해리포터 책이 1997년에 출시되었다 그러고, 위에 거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아래 거는 선생님 말한 거랑 출시된 거랑 굳이 따지면 더 먼저 일어난 거는 출시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had been released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 최초의 해리포터 책이 1997년에 발간됐다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과거에 있었던 팩트, 사실의 한 부분입니다. 안타깝지만 내가 혹시 책을 출간했다, 그거는 남들이 모르잖아요.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타깝지만 헤드피플 써야 돼요.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일종의, 이건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설령 주절의 동사가 현재가 됐든 과거 완료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뒤에 부분은 반드시 과거형을 쓴다 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문제풀이 좀 할게요. 1A번하고 C번, D번, 그 다음 여기도 A, 아니요, 여기는 C하고 D만 하겠습니다. 요거 자, 한번 풀어주십시오. 지금 자, 일단 1번부터 답부터 부를게요.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합시다. 왜 이러지? 1번의 답은 뭡니까? R입니다. 2번은요 likes, 3번은 isn't, 4번은 was가 됩니다. 틀린 거 있으세요?
안 풀었다고요? 뭔 소리세요? 자, 쌤. 몇 번? A, B, C로 풀어버려. A. 자, 뭐 지금 여기 1번에 틀린 거 있어요? 없습니까? 자, 좋아요.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에는 C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doesn't는요, don't로 바뀌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2번은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3번은 R가 아니고 is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역시 R가 아니고 is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 5번은 여기는 R가 됩니다. 자, 그 이유 설명, 틀린 거 번호? 1번. 1번, 4번. 자, 일단 봅시다. 자, 여기는요, as well as가 있어요. 뭐뭐뿐만 아니라 모두라는, 우리 as well as라는 단어는, 자, 같은 뜻으로 우리가 뭐냐면, not only, but also라는 이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 재밌는 게,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데 이걸 as well as로 바꾸면 굳이 이거를 B as well as A라고 왜 이거 이렇게 꼭 쓰나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차피 뜻은 똑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as well as가 쓰일 때는 B as well as A라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문장에 주어졌을 때 이거 뒤에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동사는 B의 일치를 시킵니다. B라는 거는 not only A but also B에서는 여기가 B고 잠깐 너무 이상하네. 그 다음에 as well as에서는 앞에 있는 게 B에 해당돼요. 다시 말해서 이 문장에서는 my parents가 B가 되죠. 그런데 동사는요 항상 이 B와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my parents는 복수죠. 그래서 don't라는 형태로 부정문인 don't로 바꿔줘야 됩니다. 시제일치로. 자, 요거. 그 다음 C번은 뭐가 문제냐면 C번에 4번은 뭐가 문제냐면 시작이 whether입니다.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죠. 그러죠? 접속사입니다. 해석은 criminals, 그 범법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아닌지. 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whether부터 여긴 alive까지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하나의 단일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과 동사의 관계는 단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자, 하나 참고로 이 whether란 자리에 뭐뭐인지 아닌지는 if를 쓰는 거 가능할까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선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if랑 whether 같은 뜻인데 맞는데 이렇게 문장에 맨 앞에는 whether는 쓸 수 있대 if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관련된 우리가 그 if나 whether 관련된 문법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더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번은 D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use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뭐를 사용한다? 잠깐만.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스마트폰? 이상하네. 스마트폰이 한 단어인가? 그런가요? 스마트폰이라고 한 단어로 써야 되겠네. 이렇게. 이상하네. 나는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스 이렇게 쓰려고 그랬거든요.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요 앞에가 using이나 아니면 to use를 이용해서 문장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문장에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문장에 들어가면 이건 하나의 행동으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동사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is를 쓰셔야 됩니다. using a cell phone, using a smartphone in the dark is bad for the eyes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학생들의 수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a number of와 the number of 중에 학생들의 수라는 걸 뭘 이용합니까? 바로 the number of.
자, 학생들이니까 뭡니까? student겠죠? 근데 rural schools, 그 시골 지역에 있는 그 학교들의 학생들의 수는 우리가 더 넘버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동사도 반드시 단수가 되는데 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건 진행 의미를 쓰기 때문에 is, 그 다음에 decreasing이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죠. 중요한 건 단수. a number로 보는 복수 취급. 그 다음은요,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내가 해드릴게요. 뭐가 있다 없다는 there is, there are를 쓰니까. 근데 여기서는 anything은 우리가 뭐다? 단수 취급한다 그랬죠? 물어보는 말이니까 was there anything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any가 들어간 이유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something 이렇게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3마일이야. 3 miles입니다. 3 miles.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일은 거리를 말하는데 거리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이용해 쓰죠. 그럼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뒤에 동사는 is라는 단수 동사를 뒤에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3마일이지만 r을 쓰지 않고 is를 쓰는 건 그건 하나의 덩어리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3 miles is not a long distance to cycle 이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보네. 그 다음 페이지에 C번과 D번인데요. 자, 일단 C번 답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틀린 게 없어요. 두 번째는요, 바꿔야겠죠. 왜요? 앞에가 admitted라는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과거 시제 뭘로? couldn't로 바꿔야겠죠? 자, 1번은 왜 안 바꿨을까요? has 이거는 그렇죠. 이건 과학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 시제 쓰는 겁니다. 앞에 주절이 동사가 뭐든 간에. 그 다음에 자, 3번은 뭘까? 3번은 틀린 부분 있나? 자, 여기서 핵심이 these days입니다. 요즘입니다. 요즘. 이건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말씀하시길래 낮 동안에 요즘에 바쁘다는 것은 엄마가 반복적으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뭐 has been을 쓰시는 게 잘 맞지만 is를 쓰셔도 문제 안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의 할아버지가 used to say, 말하곤 했다, 과거에. 그런데 실패라는 것은 stepping stone to success, 성공으로의 뭐 도약돌, 뭐 이런 도약돌? 자, 여기서 나의 이제 더 이상 무식한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여기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일종의 격언이나 좋은 그 옛날 우리 뭐 old saying이란 말 쓰는 거, 속담 같은 격언이죠. 이거는 항상 뭐 취급한다? 현재형을 씁니다. 격언은. 다음은요. 1917년이라는 과거에 자,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난 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 사실은 뭘 쓴다?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는 had taken이 아니고 took place라고 쓰시면 되겠죠. 내용상. 설령 이 앞에 들어간 동사가 주절의 동사가 현재든 과거든 뭐든 상관없이. 이해되시죠? 다음. 제임스는 말하길 자기가 생명이라는 건 컬러 블라인드예요. 색깔을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한 건 과거죠. 제임스 said. 물론 주절의 동사가 과거이지만 뒤에는 어떻습니까? 제임스 뭘 쓴 거야? He is color blind 쓰시면 되겠죠. 이유는 그가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그때 항상 현재 시제를 씁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들었다. 들은 건 뭡니까? 과거죠. I heard. 자, 근데 뭘 들었느냐? 칼라군요. 방문하다라는 건 과거에 일어났을지언정 내가 들었다라는 것보다 이게 2번이면 더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굳이
두 가지의 다른 시제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는 대과거를 쓰는 had visited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 visited도 상관없어요. 내용사. 굳이 그건 우리가 시제를 구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쓰지 그냥 과거형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니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마지막은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거. 그런데 didn't expect라고 쓰시되. 자, 교통체증의 가치다라는 건 이 입장에서는 will이라는 미래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 어떻게 될까요? I, 미래면 사실 이제는 will 들어가겠죠. be stuck인데, 자, 앞에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 일치로 여기도 will이라는 미래를 의미하지만 이건 조동사 현정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과거형인 would로 반드시 바꿔 써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면 된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문법 내용입니다. 자, 한번 끊을게요.